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이슈를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KBS가 단독 보도를 할 때 표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다른 공중파 방송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MBC가 13년 만에 방송 강령, 윤리 강령,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어요. 이런 움직임은 언론노조 이제 MBC 본부가 지난 7월 시대의 흐름과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방송 강령 개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고, 또 노사는 8개월에 가까운 협의 끝에 보도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방향의 합의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방송 제작자들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네. 언론 보도, 그다음 시사 프로그램을 접하는 이용자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KBS가 단독 보도 표기 체크리스트 만든 건 예를 들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보도가 너무 많으니 기자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거나 데스크가 달 때 그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였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MBC가 방송 강령, 윤리 강령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MBC는 공정방송 관련 사교의 전면 개편은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 MBC 노사가 2019년도 단협을 복원했지만 지난해 7월 MBC가 정상화위원회에서 활동을 마치면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그 당시에 됐었는데, 네. 그 직후에 이제 올림픽 중계 사고가 있었죠. MBC에서. 네. 당시에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입장할 때 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 사진을 넣는다든지, IT 선수단 입장 시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면서 사실 부적절한 자막과 이미지 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전면적인 어떤 개정을 했다라는 것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할 때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서 기자와 PD 등 실무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부권이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사회적 정의, 직업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또 취재한 사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은폐나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 해당 보도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자신이 취재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과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또 알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작자인 국장의 조정 결정과 실무자가 편집회의에서 밝힌 의견에 대해서 또 문서로 기록하고 공개하고, 또 구성원 과반이 요구하면 책임자가 입장을 설명하고 구성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조정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럼 기존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냐? 네. 기존에는 기사 취재부터 편집까지 일차적인 책임이 기자와 PD 실무자에게 있었지만 주제 선정을 두고 실무자와 보직자 간의 의견이 상충했을 때 별도의 조정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 실무자는 이걸 수용해야 한다거나,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위 책임자나 관리자가 공정방송을 좀 훼손을 좀 시도하더라도 실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거부할 권리라고 있고, 그다음 조정 절차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기자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데스크가 역시 PD나 기자 마찬가지겠지만 데스크가 내가 결정하면 됐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걸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기존 제도로 그렇죠. 본다면. 네. 그럼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은 그럴듯하게 규정만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또 그만 아니겠어요? 지금 실효성이 그렇죠.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중간 관리자와 실무자의 업무 영역도 좀 명확히 구분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보도의 경우에 국장의 조정이 납득이 못하면 편집회의에서 뭐 의견을 밝힐 정식 단계를 마련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제작 부분은 의견 조정을 통해서 적용할 프로그램을 이제 기존에는 뭐 공정과 관련된 보도였다면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으로 넓혔다. 뭐 이것은 어쨌든 명시된 것인데 각 실무 단계의 영역과 문제 제기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은 문제 해결의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송 강령과 윤리 강령은 MBC 사기에 좀 속하고 또 실효성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는 노조와 합의를 거쳐서 개정했다는 점에서 좀 한층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기자가 이 규정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조정되는 과정도 이제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난해 잠입 취재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면서요?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MBC 취재진이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 뭐 논문과 관련해서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 사칭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바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MBC 현직 기자가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뭐 박사방에 유료 가입해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MBC가 자체 조사한 결과 취재 목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잠입 취재 관련해서 논란이 잇따르면서 MBC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 위장 잠입 취재와 관련한 항목도 신설을 했어요. 그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위장 취재를 공익 탐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대체 수단이 없고, 또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 가치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전 보고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자는 그 판단 결과를 기록으로 또 남기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 혹시 더 주목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눈에 띄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강령 체제에 병합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구성원들이 SNS 많이 이제 기자들이나 할 수 있잖아요. 이용했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되고, 또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나 동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특정 개인 혹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을 통해서 혐오와 이제 차별을 막고 소수자 보호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차별, 혐오 이런 환경 조항이 신설됐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요. 준칙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문화 다양성 존중, 또 모든 방송 참여자의 충분한 소통, 또 사전 심의가 어려운 중계 도중 부적절한 해설이나 자막은 좀 경계해야 한다. 성 역할과 성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표현을 금지하고, 또 특히 이제 청소년 선수에 대한 비판, 신중을 명시했습니다. 프로그램 일반 준칙에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와 소수자 보호, 혐오 표현 금지,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였다면,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이런 내용을 좀 더 담아서 개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오늘 6월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방송의 공정성,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좀 현실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MBC는 지난 20대 대선에 이제 시범 적용했던 선거방송 제작 준칙 개정안을 이번 6월 지방선거에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네. 과도한 정파성, 경마식 중계방송, 따옴표 저널리즘 등 선거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비가 아니라 CCTV를 좀 가리는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도, 또 내실화된 후보
역사 및 공약을 검증하고 예. 또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취재 기자와 해당 분야에 있어서 데스킹 담당자라든지 부서장 및 보도 책임자 외에 누구도 취재 내용이나 방송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좀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이제 당선인의 배우자의 7시간 녹음 파일을 막기 네네. 위해 방송을 막기 위해서 이제 MBC 사장을 항의 방문했던 선례가 있는데, 이런 네.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거방송 준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움직임은 KBS에서도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BS는 지난해 11월 느린 뉴스를 강조하면서 대선 보도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공정성은 개념적인 특성상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높은 수준의 공정성 유지는 KBS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선거와 대선 관련 방송, 보도, 토론 전 분야에서 엄격한 기준, 준칙을 수립해서 구성원과 책임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내재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점점 정치권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쉬운 점 많죠. 이용자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든지 정파적인 보도라든지 이것에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런 공영방송, 그다음 지상파 방송이 사실 이런 내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또 그 기준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또 시민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이제 극단화된 어떤 정파적인 보도, 또 선거 방송에 있어서의 어떤 제대로 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언론이 얼만큼 객관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KBS나 MBC가 내부적으로 어떤 강령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또 내용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재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난 대선 당시 S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중도 하차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SBS도 네네. 재발 방지 대책 마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S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6일 날 이제 라디오에서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진행자였던 이재익 PD가 방송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노래를 튼 다음에 나에게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사회 예. 이제 중도 하차된 적이 네네. 이재익 PD로 교체를 했죠. 예. 네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체가 매끄럽지 않게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통 방송사에서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논의가 된다라든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갑자기 교체됐을 때는 왜 이제 의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SBS 같은 경우에도 시사 교체 진행자 교체의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재발 장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